속보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에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중기부는 6월에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예상해 드린 대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켜서 기재부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여당에서는요,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지원 정책을 종합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요 이런 속보가 뜹니다. 최상모 내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소상공인 대책 마련, 니츠 부동산 개선 활성화, 이거는 여러 번 상관없고요. 내달 소상공인 대책 마련,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거 내용 별거 없어요. 그냥 이 내용입니다. 정부는 17일 오늘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뭘 했어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진짜 딱 한마디, 경제팀은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관역을 향해 활시를 당길 것. 자, 여기 중요하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그러니까 맞춤형 대책입니다.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에 신속히 추진하겠다. 딱 요렇게 들어가세요. 요렇게. 그냥 다음 달에 종합대책 발표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이제는 속보로 뜬 거죠. 자세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대책, 이거를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어떤 내용이 발표될까? 사실 원래 그 중기부가요, 그 6월에 발표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5월 달에 중기부가 종합대책 마련하고 있고 6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었죠. 제 정보통에 의하면 아마 중기부가 따로 발표하지 않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켜서 아마 나올 거다. 그게 언제예요? 7월 초. 작년에는요, 그게 7월 4일날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서 그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상되는 대책은요, 그 원금과 이자 상환율입니다. 이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근거가 있어요. 오늘 여당에서요, 오늘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오늘 정부에게 원금 상환 유예 등 서민이자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생각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17일 오늘이었어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황 위원장은요, 정부는 고금리 상황 안에서 이자를 일부 유예해 나중에 이자율을 내릴 테니 그때 갚도록 한다든지. 자, 이거는 이제는 지금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당의 목소리인 거죠. 자, 이자를 일부 유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자율이 내릴 때, 낮아졌을 때 그때 갚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하는 제도에서 원금만이라도 유예하자, 이런 거예요. 차차 갚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원금과 이자 한꺼번에 갚죠, 지금. 그죠? 상환이 돌아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원금만이라도 유예하자 이거죠. 차차 갚도록 한다든지,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했어요. 오늘 기재부에서 다음 달에 소상공인 대책 나오겠다 그러면서 여당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사실 얘기를 한 거죠. 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원금 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라도, 그쵸? 탕감은 아니라도 이와 같이 유예를 한다는 거죠. 탕감은 아니지만 유예를 통해 한숨 돌리게 하고 가게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게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은 유예해서 좀 숨 좀 돌리게 하자, 그 뜻이죠. 다행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요.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맞죠? 자,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여러 사정이 있겠으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예도 있다. 이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민 경제의 가장 핵심이 바로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해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려 유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예. 자, 그러면 좀 평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자, 그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10년 분할 상환하자 이거죠. 이게 당론입니다. 10년 분할 상환하자.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지금 갖고 있는 거 10년 동안 나눠서 갚는다는 거죠. 그럼 부담이 덜하죠. 그죠? 단점은 뭘까요? 이자 총량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길게 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길게 끌면 끌수록 뭐죠? 이자는 사실상 종합해보면은 조금 더 많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단점입니다. 10년 분할상. 물론 이 법이 나올 때 이자는 이자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죠. 한마디로 이자 경감, 이자를 내려주는 방법도 포함되면 기계적으로 그래서 계산을 해서 그 분할 상환 하더라도 이자가 늘지 않는 게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디테일함이 없으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자 총량이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결국에는 합쳐보면은 자,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여당에서 나온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자, 장점은요, 당장 급한 원금 이자 상환이 중단됩니다. 그죠? 상환 유예가 되는 거죠. 상환 유예가. 그래서 당장 이제 급한 불은 끌 수는 있겠죠. 단점은 이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기간을. 무슨 얘기예요? 1년 좀 하다가 종료, 상환 유예 종료시키고 그럼 다시 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1년 미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거 안 했으니까 정부가 했었단 말이에요. 원금 이자 상환 유예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시장에서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난리가 난 거죠. 또다시 1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뭐 1년 동안 상환 유예하다가 상환 유예 끝. 그러면은 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고통이. 그러니까 이게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작년 9월에 그 만기 연장 이거 작년 아니죠. 2022년 9월이에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 방안 이거 나왔었습니다. 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 비판 많이 했었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 방안이 뭐냐면 이거 사실상 민간에게 떠넘기는 거죠. 자, 한번 이거 공문, 그때 공문입니다. 그때 공문. 이게 작년 공문이거든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예상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원금 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그죠? 이게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고 정부 주도로 했었습니다. 이거 정부 주도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됐어요. 계속 6개월 단위로. 지금은 이제 작년 6월달 얘기입니다. 작년 6월달 공문이거든요, 이게. 2022년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 방안. 이게 뭐예요? 이게 금융권 자율 협약인 거죠. 우리 그때 예상했었잖아요. 이거 금융권 자율 협약하면 어떻게 된다? 은행권에서 해주겠냐고.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안 해주지. 우리 그때 그거 걱정했었잖아요. 예,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정찬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다니까. 뻔히 예상되는 거였어요. 근데 정부는 뭐였어요? 정부는 이대로 뭐 소상공인 놔두면 뭐 경제 계속 빚만 지게 한다, 뭐 폭탄 돌리기다 이런 얘기하면서 만기연장 상환 유예 이거를 뭐 했습니까? 종료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넘겨버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름은 뭐였냐면 연착륙 지원 방안이었어요. 연착륙.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계속 대출이 늘어나니까 이거 계속 폭탄 만기 연장에는 뭐예요? 계속 뒤로 돌리는 거예요. 상환유예 돌리니까 이거 그냥 연착륙 시켜야 된다. 근데 우리 그때 뭐 했습니까? 금융권을 해주겠냐고. 연착륙이 되겠냐고요. 뭐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보세요. 연착륙 지원 방안에 따라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 연장은 뭐 말은 뭐 3년 상환 유예 뭐 어쩌고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상환 계획서에 따라 200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계속 지원이 아니죠. 계속 제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상환 계획서 갖고 가도 은행권에서 거부. 은행권에서 안 해줘. 그냥 갚으래. 그냥 갚으래요. 우리 뻔히 예상됐던 거고 그게 언제 돼요? 이게 2029년에 시작된 거고 2023년에 그랬죠. 딱 작년에 더 이상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거죠. 상환 유예 안 되는 거죠. 상환하라고 그런 거죠. 돈 갚으세요. 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고 봐요. 실패했다. 이 연착륙 지원 방안. 왜? 연착륙도 안 됐을 뿐더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만 가중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상환 도촉하죠. 그렇지 않나요? 독촉. 예. 상환 도촉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대부분 상환 압박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이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계별 구조조정 전략인 거예요. 정부는 구조조정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구조조정이 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근데 대출을 떠안게 하는 거는 정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 없으신 분들도 대출 떠안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온전한 손실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가 이거는 현 정부, 지난 정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온전한 손실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리대출로 계속 지원했던 거예요. 저리대출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온전한 손실보상 안 해주고 계속 대출만 해줬습니다. 그것도 저리대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많이 받았죠. 근데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빚폭탄 온 거죠. 예, 갑자기 막 몇 %씩 오르다 보니까. 그럼에도 정부 주도 만기 연장, 정부 주도로 하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종료시켜버렸어요. 저는 너무 급했다고 봅니다. 민간에서 자율적 상환 유예를 유도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 근데 민간에선 전혀 상환 유예를 안 해줬다는 거죠. 대부분은 뭐예요? 상환하라고, 빚 독촉하고, 돈 갚으라고 그러고, 경무에 넘긴다 그러고. 우리는 은행의 그 민낯을 잘 목격했습니다. 작년에 진짜 목격 많이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리로 빌려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금리 막 올리고 갚으라고 그러고. 뭐 은행이야 당연히 그런 구조니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은행이 잘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300억 원. 아시죠? 어떤 은행 같은 300억 원 횡령 사건이 일어나고 2022년까지 700억 원 횡령 사건이 일어나고. 은행은 아주 도덕적 행위가 최고입니다. 지금 뭐 모럴레더즈가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대리급 직원이 300억 원을 횡령하냐고. 그것도 이거 웃긴 거 아세요, 여러분? 기업들 대출 받은 걸로 가짜 서류 해갖고 받은 거예요. 결제 라인이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이름으로 대출 받아갖고 떠나는 겁니다. 물론 뭐 당연히 여러분이 갚을 건 아니겠죠, 소상공인분들이. 이게 은행권입니다. 지금 저는 은행권 비판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저는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고통만 배가 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연착륙을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오히려 고통만 심해졌다. 오히려 더 경기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나올 가능성. 예. 아니 그럴 바야 지금 그때 왜 종료시켰냐는 거죠. 제 말은 왜 종료시켰냐 이거죠. 고통만 그냥 더 안다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나오면 상환유예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이 상환유예에서 숨 좀 돌리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나와봐야 하는 거죠. 맞춤형 대책이라 그러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7월, 제가 봤을 때 7월 초입니다. 일단 작년에는 7월 4일날 발표했으니까요. 아마 그때 제가 또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정 채널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여러분과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왜냐면 나오면 빨리 신청해야 되거든. 뭐든지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 예, 항상 예산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왜?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무엇보다 시간 날리잖아요. 난 어차피 해당 당사자도 아닌데 괜히 준비했다가 시간 날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체크를, 여정 채널 보시면서 체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이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좀 이해 부탁드려요. 8시 전에는 올리고 싶은데 제가 월요일은 너무 늦게 일과가 끝납니다. 그래서 좀 늦게 이제는 유튜브 촬영하고요, 편집하고 여러분께 또 이렇게 방송하게 돼요. 그래서 8시 넘어가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저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아마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정보 올라가니까요, 계속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야당의 흐름, 여당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